네, 전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코스피 지수에서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는 1% 넘게 올라 마감이 됐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역시나 카카오 게임주로 몰리는 또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시장의 특징주들 오늘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두 분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이죠. 펠리절 투자일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이제 시장에서 좀 핫했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특징주들 뭐가 있는지 두 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로 골라봤습니다. 전일 이제 화학업종 내에서 롯데케미칼의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예전에 차장님이 한번 화학업종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고 전일 이제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버텨주니까 다른 업종으로 이제 또 낙수 효과가 생긴 건지 저는 이제 전일 상승의 배경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롯데케미칼. 이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성장 기업들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좀 되고는 있는데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 내에서도 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다가 어제 또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는 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도 오늘도 보니까 미국에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진 거 보면 확실히 그 제조업체 쪽으로 좀 키가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 안에서 결국 최근에 반도체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스마트폰 섹터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나라 IT 하드웨어가 일단 이끌어 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보니까 또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 기업들까지 사실 지난주부터 이미 대한유화가 한번 좀 불을 뿜어줬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기업들 효성화학이라든가 좀 돌아가면서 급등 나오는데 대표 기업이 이제 롯데케미칼까지 좀 불을 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석유화학이 그러니까 이런 좀 컨택트형 기업들 좀 소위 말해서 많이 이제 소외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이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기업들에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은 누구나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만 기대보다는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대상 공장이 좀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가동이 좀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내년엔 당연히 기저 효과로라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이제 폴리에틸렌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폴리에틸렌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이제 주요 폴리에틸렌 생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10% 이상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쪽은 그렇게 지금 나쁜 분위기들이 아니에요. 또 최근에 언택트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워낙에 좀 많이들 좀 시간들을 보내시다 보니까 가구라든가 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소비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쓰이는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또 ABS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꼭 컨택트형 기업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수요단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렇게 좀 분위기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이 좀 먼저 이렇게 좀 치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구조적으로 좀 계속해서 좋아질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좀 시각에서 또 가격 매력도 충분하고 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들의 시선이 좀 석유화학 쪽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쏠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롯데케미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2만 원에 아무래도 딱 전고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머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레벨을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한 24만 원, 5만 원까지 이 레벨까지 가도 사실 그게 비싼 건 아닙니다.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만 좀 그려준다라면은 저는 한 24, 5만 원까지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22만 원 안착을 좀 하는지 언제쯤 그게 좀 일단 단기적인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업종 내에서 롯데케미칼을 먼저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만도입니다. 올해 하반기 매출 성장과 고객 다변화 등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제 충분하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전일 나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그룹과 미국 메이저 OEM의 생산 트렌드가 9월 들어서 이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남에 따라 3분기부터 만도의 외형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도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 높여도 괜찮은 거예요, 대표님? 네, 차장님 회사에서 리포트 나왔네요. 네, 이베스트네요. 네, 차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낫지 종목을 않을까. 바꿔서 볼 걸 그랬네요. 네, 그래도 의견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만도를 바라볼 때 어제 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또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만도 같은 경우 자동차 쉐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밑에 하단부에 여러 가지 구동 정체와 관련된 중요한 여러 흐름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부각을 받았던 게 자동차 제어 장치 쪽에서 예전에 뭐 ABS라든가 뭐 ESC 관련된 조향 장치, 그리고 최근에는 ADAS라고 하는 운전자 차체 보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좀 첨단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관점 쪽에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는 GM이라든가 또 유럽 브랜드 쪽으로도 계속 납품을 하다 보니까 관심은 커졌던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앞서 이런 기술들이 예전에는 어떤 좋은 차, 즉 고급 차만 썼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에 많이 장착된다라고 하게 되면 만도의 기회 요인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근데 만도를 바라볼 때 2분기 때 나왔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충격 때문에 올해 실적 별로일 거야 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크게 안 보는 분위기 쪽에서 이제 현대차가 성과를 내다 보니까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조금 유의미한 게 하반기에는 완전히 이제 정상화로 나올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 실적 육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안 빠지죠. 어느 정도 어떤 2분기 실적 때문에 좀 주춤주춤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년 이후를 올해 이후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런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저항권역인 한 32,000원대, 3,000원대 부근이 좀 중기적인 저항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적 흐름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현대차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목표가 한 37,000원대까지는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대차 종목 상당히 또 좋게 보시잖아요. 현대차와 만도 중에 고르라면 현대차예요, 대표님? 네, 현대차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만도 전일 이제 주가 10% 강세 흐름을 띄어서 저희가 리포트 내용과 함께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3분기를 기점으로 빠른 실적 회복을 내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역시나 좀 리포트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리포트 내용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안전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회사라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인 사료 첨가제 관련 매출액이 내년에 642억 원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지바이오의 투자 매력은 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차장님? 사실 이게 네. 이지바이오가 예전에 이제 이지 그 홀딩스하고 같이 이제 섞여 있었죠. 그러다 이제 분할을 했는데 네. 그 전에는 사료사업부가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작았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사실 거의 유일하게 이익을 내는 부분이 사료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투자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었고, 실제로 상장하자마자 뭐 주가가 뭐 이게 11,7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1,000원까지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사실 이게 주가 올라갔다 뭐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 이거보다도 항상 보셔야 될 게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좀 갇혀있던 그 히든 밸류가 이번에 분할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좀 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제도 뭐 이제 신한증권에서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분이 그동안 보면은 계속 난 레이티드라고 목표 주가를 제시를 안 하고 계속 그냥 보고서만 쓰셨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 어제 처음으로 목표 주가, 이제 처음으로 이닛을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좀 급등 나왔는데, 이제부터 커버리지를 본격적으로 해서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이제 의도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투자들이 봤을 때 좀 더 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료를 만들지만 그 안에서 또 사료 첨가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축산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뭐 항생제보다는 사실 사료 첨가제를 넣으면 아무래도 뭐 돼지라든가 뭐 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더욱더 건강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사료 첨가제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동남아라든가 지금 이미 또 중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도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간 또 200억 이상의 또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1,477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올라온 걸 보지 마시고 시총을 보시면 아직도 굉장히 싼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면 충분히 저기 71,100원 요거 넘어서서 한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뭐 여기서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좀 빠지면 더욱더 좀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기업의 어떤 이익을 관찰하시면서 계속 좀 장기 투자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게 가지고 가도 또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세미시스코입니다. 새로운 전기차 모델 EV제타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전일 또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우리가 투자 관점이나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요즘에 네. 뭐 전기차만 붙으면 주가가 급등하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세미시스코라는 회사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부각을 받았었고요. 네. 이번에도 또 새로운 2인승 전기차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중요한 게 전기차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회사가 예전에는 LCD 관련된 검사 장비 쪽이었는데 일단 또 LCD 쪽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뭔가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쪽에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우정사업본부에 작년에 한 1,000대 공급을 했다고 하면서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10,000대를 어떤 지금 할당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를 공급하게 되면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은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2인승 전기차 모델 EVZ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한 350km 일일 충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효율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 좀 힘들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게 국내에서도 예전에 르노 삼성인가요? 뭐 트위지라고 하는 맞아요. 기억나요. 1인용 어떤 그 전기차가 나와서 시장에 살짝 부각을 받았다가 거의 뭐 그냥 없어지는 상황으로 나왔죠. 사라졌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랑 결합돼서 뭔가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는다. 이게 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뭐 그냥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저희 네. 옆동에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한 365일 중에서 300일은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이 빠르게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실적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점수를 크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적 개선이 급한 상황들 쪽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의 변화는 아직은 그냥 기대감이다라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난 고점대가 12,950원이 있는데 이 안쪽 부분까지 시도하는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좋은 거 훨씬 더 많습니다.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모델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가 흐름 전망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로티 백큐움입니다. 차장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전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차장님이 제시해주셨던 목표주가 18,000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누적 수익률 18.42% 도달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전략을 저희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이제 단기로 보면은 조금 부담은 돼요. 이제 그 전고점에 좀 왔기 때문에 예전 네. 최고가 18,000원대 좀 왔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부담은 좀 있지만 중장기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좋게 봅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 보시면은 올해까지는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D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진 않습니다. 워낙 업황이 좀 꺾이다 보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굉장히 큰 그 장비 투자 사이클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 회사가 뭐 지금 영국의 에드워드사라는 이제 회사랑 이제 건식 진공펌프 관련해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당연히 영국 쪽이 훨씬 더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 삼성전자가 결국에 이제 국산화에 대한 좀 니즈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좀 쓸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특히 EUV 공정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반드시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진공펌프가 결국 이제 공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부산물들,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을 다 제거해주는 하나의 이제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당연히 좋은 양질의 반도체가 생산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한데 만드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국내에서도 경쟁 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근데 이제 영국의 에드워드사랑 둘이 이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점유율 면에서는 앞으로 좀 이 회사가 그 룸을 좀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까지 장비 빅사이클이 좀 나온다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에서야 좀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급하게 반영되면서 좀 주가 좀 부담은 생겼지만 네. 내년까지 좀 본다라면은 저는 뭐 충분히 뭐 2만 원을 넘어서 한 25,000원,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뭐 지금 여기서 뭐
내년 뭐 6개월을 얘기하는 건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네.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전략만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가 18,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넘어가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중요한 좀 라인이 2만 원이잖아요. 그 레벨까지도 한번 터치 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 갔을 때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일부 좀 비중을 줄여주실 때 난 내년까지 그냥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좀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좀 약간 전략을 달리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로티비큐 염 차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수익률 18.42% 달성을 했고요. 일단은 2만 원까지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신한금융 투자에서도 에로티비큐 외에는 이제 뭐 대안이 없다 이런 리포트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살짝 이것만 더 여쭤볼게요. 뭐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았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지는 기업을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거 사야 되는데 어차피 과거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안에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강하냐면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좀 우려 요인들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한 애널리스트 분이 11조 원까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였어요. 한 1, 2주 전만 최근에 해도. 뭐 10조 그리고 많게는 12조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기대가 되고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엔 더 좋아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모멘텀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대적으로 근데 삼성전자 좀 올라서 약간 부담된다. 그러면 사실 하이닉스가 모멘텀 면에서는 좀 약간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격 면에서도 상당한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것도 무시 근데 못하니까. 삼성전자 이번 3분기 실적을 좋게 보는 게 IM 사업부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좀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뭐 약간의 좀 그 기대했던 것보다 못 나올 수도 있지만 IM 사업부가 분명히 좋아지지만 반도체 방향성도 3분기가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되고 웃긴 게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사면요 이미 저 멀리 가 있어요 주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김민수 대표님 왜 웃으셨어요? 아닙니다. 뭐 네. 적극 공감하면서 웃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래서 삼성전자 좋게 보세요, 대표님도? 그렇죠. 네. 네,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견이 없는 삼성전자 얘기를 저희가 살짝 나눠봤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또 김민수 대표님의 추천주 얘기를 들을 시간인데 어떤 종목인지 종목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네, 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쪽인데요. 네. 종목을 PNT를 매매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같이 비슷하게 평가받았는데 왜 못 갔을까라는 쪽에서 PNE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관심 있게 보는데요.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PNT와의 차이점이 PNT는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PNE 솔루션은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정체인데 아마 수주받은 부분들 확인하게 되면 4분기의 실적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분기쯤 지금부터는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2018년도부터 나왔던 고성장세는 계속 지속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 특히 후공정 장비 관련된 쪽에 계속 재조명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패턴상도 지금 봤었을 때 박스권 하단부 즉 2만 원대 전후에서 지지를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 쪽으로 본다라고 되면 직전 고점대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라는 쪽에서 1차로는 한 2만 5천 원을 보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가시화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한 2만 7천 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PNE 솔루션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뭐 매수가, 손절가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로 2만 5천 원, 2차로는 2만 7천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하단부가 이탈되는 19,4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 2차로 나눠주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요. 네. 오늘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리뷰해야 할 종목이 있어요. 파크 시스템스 7월 말에 말씀해 주셨는데 누적 수익률 20.97% 달성했고요. 목표 주가 75,000원 전일 넘어섰거든요. 네. 장기 계좌에 넣었던 종목인데 네. 목표가 도달해서 어제 일단 정리는 했고요. 빼셨어요? 네, 일단 팔았습니다. 네. 팔았다가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 다시 노려야 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일단 팔았는데 이 회사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올해 횡보했지만 실적 좋은 흐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제 전자현미경 쪽은 뭐 바이오부터 IT까지 모든 쪽에서 다
쓰임새가 높다 보니까 지금같이 성장성의 측면들이 바라보는 이런 시각 쪽에서 딱 맞는 종목이었다라고 보게 되면 또 흔들리게 되면 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6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3거래일 동안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인 파크 시스템스 종목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오래 함께했네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